어떻게 보냐고요? 개빡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하는 거 자체가요, 하려면은 굉장히 엄밀하게 해야 되고 사실 안 하는 게 맞죠.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요, 예를 들어 라이트하우스 식당을 운영을 한다고 해봅시다. 라이트하우스 순댓국집 메뉴를 굉장히 바꿔요. 맨날 하루에 100그릇씩 팔렸어요. 아, 하루에 100그릇씩 팔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100그릇을 매일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문 받고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100그릇 팔리니까 하루에 100그릇을 딱 준비해 놓고서 미리 딱 만들어 놔요. 근데 경기가 침체되고 사람들이 조류 독감처럼 뭐 사건 같은 게 터져가지고, 아니 치킨집으로 할거 조류 독감 이야기하면 되는데 뭐 사건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하루에 10그릇밖에 안 팔려요. 그러면은 요 90그릇에 대해서 손해가 났죠? 한국 국밥 장려 공사에서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아이 국밥 팔면서 손해보면 안 되죠. 요 90그릇에 대해서 한 9,000원 정도 하는데 요거 만드는데 원가가 한 5,000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5,000원에 사드리겠습니다. 손실 나가지고 국밥집 망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국밥 장려하는 곳이니까 5,000원에 사드려가지고 90그릇 사드릴 테니까 손해보지 말고 국밥집 계속 해주세요. 그러나요? 근데 뭐 굳이 국밥뿐만이 아니라 옷을 팔아요. 해주나요? 뭘 팔든 간에 모든 회사에 대해서 저렇게 대응해주진 않죠. 사실 건설사보다 우리나라 먹여 살리고 있던 거는 반도체죠. 사실 반도체가 지금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해진 거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주요 품목이 반도체죠. 그러면은 지금 삼성에서 감산하기 전에 삼성에서 손실을 엄청나게 봤어요? SK에서도 엄청나게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은 그 손실 나가지고 남는 반도체에 대해서 손실 나지 않도록 국가에서 사주던가요? 그 대기업들도? 근데 왜 건설사의 미분양은 그걸 해주느냐? 건설사의 미분양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라 경제가 무너질 정도이냐? 그런 거라면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미분양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나라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데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를 살리는 정책들은 대부분 부동산 거품을 빠지지 않거나 아니면 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정책들이 나오는 거고, 부동산이 연착륙해야만 나라가 살아날 것처럼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해요. 첫 번째, 사줄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게요. 미분양 매입을 한다. 진짜 이게 미분양 매입을 안 해서 부동산이 경착륙을 하게 되면은 국가적으로 대비할 시간이 없어서 위기가 생기니까 좀 연착륙하면서 시간을 벌어서 우리가 그 충격을 흡수를 하자. 정말 착륙을 시키고 싶은데 경착륙은 안 되고 연착륙을 시키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요 매입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미분양 매입을 해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조건은요, 분양 원가 공개와 플러스 요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가 공개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아니라 원가 공개를 하는데 이 원가 공개에서도 개판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장난질 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똑바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에 대해서 이 원가가 제대로 나온지 제대로 감사하는 거. 그래서 요 감사가 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원가 산정과 뭐 수익 산정,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지. 그 다음에 선분양이기 때문에 준공까지 되면서 변동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요, 선분양의 대부분은 모델하우스 가보면 굉장히 삐까번쩍합니다. 이렇게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재를 쓰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왜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나느냐? 큰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재를 이렇게 짓겠다라고 해가지고 분양가 비싸게 받아놓고서 나중에 자재 다 빼돌린다. 그러니까 이번에 광주에서 무너진 아파트 왜 무너졌겠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공기 단축을 위해서. 공기 단축하는 이유가요, 인건비를 이만큼으로 계산했는데 싸게 하려고 공기 단축하니까 그런 거고요. 공기 단축뿐만이 아니라 레미콘 자체도 부실했다. 부실했다고 보는 게 거의 정설이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분양가를 이렇게 책정했고 우리는 수익을 이만큼밖에 안 남깁니다 라고 해놓고서 중간에 그런 것들 빼돌리는 것도 계속 감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준공 때까지 감사를 해서 결국에는 준공 후 미분양이 됐을 때, 준공 후 미분양이 됐고 이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겠다, 경제에. 그럴 때 대신에 이득은 안 나게, 손실이 없던가 아니면은
진짜 딱 원가만큼만 해줘가지고 그 기간에 대한 기회비용이나 혹은 뭐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은 실패한 건설사들이 부담하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엄밀한 감사가 필요하다. 원가 공개에 대해서. 그 다음에요. 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미분양도 미분양 나름으로 아무거나 여기 있는 거 다 사고 저기 있는 거 다 사고가 아니라 진짜 위험한 건설사들.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이만큼 많이 남겨 처먹어서 계속 남겨 처먹고 있는데 그거를 다 어디다가 빼돌리고 회사 장부상에서는 우리는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죠. 모 건설사 같은 경우가 이것도 대놓고 올리면 저번에 저희 영상 올렸다가 잘렸는데 건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트하우스면 라하 건설이 있고 라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서 엄청난 수익을 남겼고 여기는 딱히 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산을 보면은 여기는 그대로고 여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빼돌리고 있지 않는지, 불법 행하지 않는지, 예를 들어 그 택지 낙찰 받을 때 불법으로 낙찰 받는다든가 이런 장난질 치고 있지 않는지, 뒤에 그 분양하면서 뭐 조합이랑 거래해가지고 뒷돈 오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다 감사해가지고 청렴한 것들 중심으로. 만약에 법을 어기고 막 그런 데까지 다 받아준다? 원래 우리나라 법은요 불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전혀 쓸데없는 곳에 돈 낭비하고 있다. 차라리 요거 할 돈이면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그 다음 최근에 뭐 산불 많이 났죠. 산불 피해자 거주지 제공, 이런 것들에 쓰고도 한 6,500 빼고 한 2만 원만 사가지고 요런 데다 써도 돼요. 그리고 LH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 적자 어마어마하죠. 뭘 저걸 사요? 사긴 뭘 사? 왜 저런 걸 비싸게 사줘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게 매입하는 순간 짓는 것보다 더 비싸게 들어간다고. 경실련에서 자주 조사한 거죠? 문재인 정부 때는 경실련에서 저런 거 한마디만 하면 엄청나게 난리쳤죠. 예산 낭비한다, 피 같은 세금을 어디다가 갖다 쓰냐, 왜 윤석열 정부에선 경실련에서 저렇게 자료해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LH에서 직접 짓는 것보다 저런 거 사주는 게 한 채당 한 2억씩 돈이 더 든다. 딱 이런 기사 떴는데 뭐라 그래요? 조용하죠. 조용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전혀 안 되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사주더라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주는 건 자유 시장 경제에 위배가 되고, 근데 이 위배를 MB 때 한번 했었죠. 똑같이 또 따라 하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MB 때 그런 식으로 데드캣 바운스라도 내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절대 원가 이상으로 사면 안 되는데 이 원가가 정확히 판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사주기 위해서는 분양 원가 공개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분양 원가 공개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분양 원가 공개를 폐지한 이유는요, 건설사들을 위해서예요. 건설사들이 얼마나 남겨 처먹는지를 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절대 원가 이상으로 안 사준다. 우리가 너네 힘들다고 했지, 미분양 매입해줄 거야. 그러면 원가를 정확히 알아야지 원가 이상으로 매입을 하는지 이하로 매입하는지 알 것이고, 우리 국민들 세금을 허투루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원가 공개를 해서 진짜 딱 원가만큼만 사줄 거야,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야지,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원가 이하로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정도는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분양을 매입을 하더라도 악성 미분양을 제외하고 일반 미분양은 절대 매입해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악성 미분양에 관해서도 선별적으로 해야 되겠죠. 한다는 가정하에. 원래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진짜로 그래도 그나마 한다고, 무조건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렇게 정부가 사준 것들에 대해서는 지표에서 최소 3년간은 남겨놔라. 정부에서 미분양 2만 채를 샀어요? 그럼 미분양이 지금 7만 5천 채라고 하죠. 여기서 한 2만 6천 채 사요. 그럼 미분양이 4만 9천 채가 됐어. 미분양이 줄었다, 지금 분양 받을 때다, 이런 식으로 또 부추기겠죠. 악성 미분양이 줄었다, 지금 이제 청약시장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또 부추기겠죠. 언론이 여태까지 해온 행보를 보면 막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미분양이 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올 거예요.
미분양 뭐 증가 속도가 줄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니까 저 데이터는 남겨놔가지고 미분양 자체에 대해서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런 데이터에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저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저런 걸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고려를 해야 되지 그냥 건설사가 망하니까 사준다. 그렇게 말할 거면요. 우리나라 근간이 되는 삼성전자 반도체 지금 SK 반도체 여기 지금 손실 엄청나다는데 무역적자로 그거부터 사주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지금 손실 엄청나다는데 자영업자 손실도 다 메꿔줘요. 저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하지 않을 거라면. 그냥 산다라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